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상현입니다. 제가 점점 이 영상팀 일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팀 친구들이 너무 바쁘고 날씨도 추워서 제가 삼각대와 액션캠들을 갖고 나와서 혼자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AMG의 GLC 43 그리고 쿠페 포매팅입니다. 네, 앞모습만 보시면 마치 SUV가 아니라 세단을 보는 듯한, 조금 전고가 높은 세단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C클래스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C클래스를 닮았지만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진짜 크죠. 이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의 크기라든지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의 최고급 사양을 갖췄고요. 이런 범퍼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더 활동적인, 좀 역동적인 SUV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GLC 그냥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GLC 쿠페가 전고도 확실히 낮아졌어요. 에어 서스펜션을 쓰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높이는 낮아졌고, 옆으로도 전폭도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UV지만 제가 아까 세단 같다고 한 느낌이 진짜 바닥에 약간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GLC 쿠페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매력 중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상당히 매끈합니다. 약간 무슨 바다 거북이의 등껍질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윗부분만 놓고 따지면 진짜 쿠페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X4 같은 경우는 조금 껑충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밸런스라든지 이렇게 각도, 이런 것들이 진짜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포도 쿠페를 가장 먼저 내놓은 게 메르세데스인 것처럼 이 SUV는 조금 늦긴 했지만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는 능력 자체는 벤츠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AMG 마크가 새겨진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디스크도 상당히 꽤 고성능, 좀 열을 좀 방출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꽤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엔진, 변속기, 핸들링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었지만 가장 좀 취약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브레이크인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오늘 온도도 상당히 낮고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휠도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 GLC 쿠페 43 쿠페의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진짜 매끈하게 이어져 있고, 지금 AMG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스포일러, 위로 완전히 솟아있는 스포일러도 있고, 머플러 팁도 좀 별도의 좀 AMG 느낌을 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결국에는 마케팅 용어고 메르세데스의 주장이지만 쿠페잖아요. 쿠페다 보니까 C클래스 쿠페에 적용되던 그런 테일램프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면적이 상당히 넓고 가로로 길어요. 그리고 옆면까지, 이 옆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차가 상당히 넓고 와일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GLC 기본 라인업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꾸미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S클래스에서부터 내려온 디자인이 C클래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GLC 또한 C클래스와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깔끔해졌고 뭔가 간결해졌고, 그러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들게 했는데요. 일단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실내 소재들,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AMG면서도 GLC 중에서는 일단은 가장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 중에 비싼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낌없이 좋은 소재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AMG 모델 같은 경우는 가죽이라든지 알루미늄 그리고 카본 파이버, 이런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은 이 통으로 카본 파이버예요. 이렇게 카본 파이버가 통으로 쓰였고, 이렇게 지금 이 수납함 컵홀더가 있는 부분의 무늬도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금 통 카본 파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변경 시스템, 이 어질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이쪽 부분이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터치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직은 이 터치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뭐 BMW 시스템이나 토요타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도, 인터페이스도 문제지만 뭐 목적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친화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옆구리를 조절할 수 있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두툼하고 앞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몸을 잡아주는 능력은 기본에 충실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조절이 돼요. 이 무릎 받침도 조절할 수 있고 헤드레스트까지도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렇게 꼼꼼한 바느질을 봤을 때는 좀 고가의 모델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차가 거의 1억 원 가까운 모델인데 스티어링 휠 열선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GLC 일반 모델, GLC 쿠페 같은 경우는 이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의 AMG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면서 그 열선이 좀 빠진 것 같고, 시트도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선 시트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뒷좌석도 열선이 있는데 통풍 시트가 빠진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머리가 일반적인 SUV 수준은 아닙니다. 확실히 좀 뒤를 많이 깎아놨어요. 상당히 날렵하게 깎아놨기 때문에 좀 넉넉한 세단을 타는 느낌. 제가 그렇게 앉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일단은 위에 천장이 굉장히, 앞쪽 천장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고, 지금 얼핏 봐도 앞좌석의 시트보다 상당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 시트가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시야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별도로 공조 장치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좋네요. 그리고 열선도 3단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붉은색 안전벨트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폴딩 버튼이 따로 있어요. 폴딩 버튼이 원터치로 이런 식으로 접어지는 구조고, 별도의 뭔가 버튼은 없어 보이지만 이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를 이런 식으로 제껴주시면 전동으로 열리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고 보니까 꽤 넓어요. 네모 반듯한 공간이 나오고, 지금 이 속에 수납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이 속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리고 깊이도 상당히 깊어서 이 안쪽으로도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만큼 높낮이를 별도로 이 버튼으로만 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 서스펜션을 좀 낮추면 좀 더 수월하게 짐을 내리고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 버튼 하나로 폴딩이 쉽게 됩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아주 쉽게 접을 수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짐을 넣을 때, 그리고 이 차가 디자인적으로 쿠페에 뭔가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만 SUV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덕목들도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확실히 차급에 안 맞게 뭔가 엔진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보닛도 상당히 커요. 이건 굉장히 대형차다 보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뭔가 태권브이스러운 이런 액센트도 좋고, 일단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잘 꾸며져 있는지 이제 한눈에 봐도 좀 티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조금 아쉽죠. 예전에는 그 AMG의 보닛을 따는 맛은 뭔가 이 가운데 서명이 있는 것을 좀 보면서 감탄하고, 그래 뭐 스미스가 만들었지, 토마스가 만들었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엔진은 이제 대량 생산되는 AMG 엔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엔진 만들기에 있어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AMG가 좀 많이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사용된 소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꽤 좋아 보여요. 와우. 확실히 그 엔진 자체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AMG의 참모습은 아니지만 AMG라고 불리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밀어주는 힘, 그리고 축적한 힘, 그리고 이것들을 변속기가 조율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확실히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AMG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운전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 같으면 막 500마력 넘는 400마력 넘는 그런 AMG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367마력 그리고 4륜구동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다 보니까 운전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공포감도 덜하고 도심에서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달릴 때는 힘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쓸 때도 여유롭습니다. 진짜 이렇게 컴포트 모드로 천천히 달릴 때는 그냥 GLC 쿠페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제가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엔진 회전수가 1250. 확실히 9단 변속기의 영향 때문인지 RPM을 상당히 낮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성능 엔진이지만 효율에도 좀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정속 주행할 때는 그렇게 엔진 회전수를 안 쓰다가 제가 가속 페달을 꾹 밟아버리면 기어가 한 4단은 내려갑니다. 4, 5단은 내려가면서 레드존을 계속 쳐요. 성능은 분명히 많이 낮아졌어요. 63에 비해서 성능은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가 AMG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반응들, 감각들, 그것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3을 타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 같고, 63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들도 43을 이렇게 끝까지 몰아보시면 충분히 메르세데스 AMG의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시하다가 막상 타보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진짜 9단 변속기는 번개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GL2를 탔을 때도 이 9단 변속기 칭찬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43에 들어간 AMG 마크가 붙은, AMG의 이름이 붙은 이 9단 G트로닉 같은 경우는 반응이 훨씬 날카로워요. 일반적인 GLC 쿠페나 일반적인 GLC는 거의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동력 배분이요. 그리고 일정하게 거의 이제 동력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AMG 포매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후륜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여러 가지 4륜 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세단, SUV, 그리고 소형차, AMG 모델, 이렇게 이 차종마다 굉장히 다양한 4륜 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요즘은 그 성격이 조금씩 이제 완벽하게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으로 바뀌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고정형 이제 구동력을 앞뒤를 일정하게 보내는 4륜 구동을 좀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전자식 4륜 구동 방식으로 조금 구동력을 자유롭게 배분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륜에 더 많은 힘을 주고요. 때에 따라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힘까지 후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앞바퀴로는 그만큼 힘을 넣지는 못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체급에 안 맞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에어 챔버를 이제 세 공간을 나눈 거죠. 세 공간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고, 그 공기에 따라서 이 댐퍼가 조절이 되는데, 심지어 높낮이 조절도 됩니다. 이 체급에서 굳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냥 그 변화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오프로드를 달리는 SUV에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 높낮이보다는 이런 댐퍼가 단단해지고 물렁해지는 그 느낌이 진짜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컴포트 모드로 달렸을 때는 좀 너무 부드러운 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서스펜션 모드도 두 가지, 총 세 가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서스펜션 모드도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 그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와인딩을 할 때도 이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아, 왜 우리나라는 이런 차를 못 만들지? 그 제네시스 G70이나 스팅어도 뭔가 성능 그리고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매력 포인트들을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킷에서 달리기 굉장히 좋아요. G70 서킷 달리면 진짜 빠르거든요. 아마 C43이랑 붙여도 누가 이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들, 감각, 매력들은 너무 차이가 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G70도 좋지만, 만약에 C43 AMG랑 둘이 산다, 그럼 저는 확실히 C43이 비싸지만 C43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서킷에서 랩타임으로 차를 사는 건 아니니까, 이런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재미를 줄 수 있고 뭔가 만족감을 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 43 라인업을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 옆에 63이 있다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43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킷에서 차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일상생활과의 타협,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SUV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63보다는 43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극한으로 몰겠다 그러실 분들은 뭐 63 가셔도 좋겠지만, 차라리 그런 분들은 43을 사시고 이걸 일상 용도로 쓰시고 서킷 갈 때는 AMG GT를 타야죠. 뭐 그런 삶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AMG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갖고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여러 가지 우수한 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모여있는 차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용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멋,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차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컷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컷을 안 해줘. 네, 저는 모토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또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생쇼하는 시승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